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새해 시작과 함께 9곳의 기업들이 상장을 추진하면서 한동안 냉대받았던 기업 공개 시장에 훈풍이 불고 있습니다. 몸값 6조 원 LG CNS를 필두로 연내 K뱅크와 DN솔루션즈 등 수조 원대 대형사가 IPO에 나설 전망입니다. 한국타이어가 세계 2위 자동차 열관리 기업 한온시스템 인수 절차를 마무리했습니다. 타이어 제조사를 넘어 배터리, 열관리 기술을 아우르는 종합자동차 부품사로 도약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올해 은행권에선 조직과 경영 전반의 대규모 변화가 예상됩니다. 5대 시중은행 중 4곳의 은행장이 전격 교체된 가운데 은행장들은 신년사를 통해 조직 슬림화와 경영 효율화를 강조하고 나섰습니다. 국내외 정세 불안으로 금융시장 변동성이 커지면서 보험과 카드업계에도 위기감이 감지되고 있습니다. 보험과 카드업권 CEO들은 올해 경영 환경이 그 어느 때보다도 불확실성이 커졌다고 진단하면서 혁신을 통한 경쟁력 강화와 위기 관리를 생존 전략으로 제시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월 3일 서울경제 뉴스5 시작합니다. 새해 시작과 함께 이달 미트박스 글로벌을 시작으로 9개 기업이 상장을 추진하면서 한동안 냉대받았던 기업 공개 시장에 훈풍이 불 전망입니다. 몸값이 6조 원에 달하는 대여 LG CNS를 필두로 연내 K뱅크와 DN솔루션즈, 서울보증보험 등 수조 원대 대형사도 나타나면서 분위기 반전에 성공할 것이란 관측도 나옵니다. 김보연 기자입니다. 첫 문을 여는 건 축산물 직거래 온라인 플랫폼 기업인 미트박스 글로벌입니다. 지난달 수요 예측 부진으로 상장을 철회한 만큼 비교 기업을 조정해 희망 공모가 밴드를 이전 대비 17% 정도 낮춘 19,000원에서 23,000원으로 재도전합니다. 이달 일반 청약 일정을 소화하는 9개 기업 가운데 시장의 관심을 가장 많이 받는 곳은 LG그룹의 정보기술 서비스 계열사 LG CNS입니다. 유가증권 시장의 첫 문을 여는 LG CNS의 예상 공모 규모는 1조 원대, 상장 후 예상 시가총액은 5조 원대 수준입니다. 공모가 밴드 상단 기준으로 30%가 넘는 할인율을 적용했을 뿐더러 최근 3년간 견조한 매출액 및 경쟁업체 대비 높은 영업이익률을 달성했습니다. 비슷한 공모 구조를 지녔던 HD 현대마린솔루션도 IPO 흥행에 성공한 만큼 업계에선 얼어붙은 IPO 시장 분위기를 반전시킬 카드로 보고 있습니다. 다만 50%에 달하는 높은 구주 매출이 마이너스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옵니다. 미트박스 글로벌과 아스테라시스 등 7곳은 전량 신주 매출에 동의한 만큼 구주 매출의 우려도 없습니다. 미트박스 글로벌 등의 재무적 투자자들은 구주 매출을 상장 완수를 목표로 우선 포기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와 함께 상장일 따상의 부담 없는 350억 원 이하의 몸값을 가진 곳도 3곳 있으며 와이즈넛은 자발적으로 공모 주식 수를 절반으로 대폭 줄여 상장에 돌입한다는 계획입니다. 금융투자업계 관계자는 지난해 철회한 기업들의 패자 부활전과 LG CNS 등 대여가 등장하는 만큼 시장의 쏠림 현상은 일어나겠지만 분위기 반전이 일어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서울경제TV 김보연입니다. 한국타이어앤테크놀로지가 타이어 제조사를 넘어 배터리, 열관리 기술을 아우르는 종합 자동차 부품사로 도약하기 위해 사업 포트폴리오를 확장하고 있습니다. 오늘 한국타이어는 세계 2위 자동차 열관리 기업 한온시스템 인수 절차를 마무리했는데요. 이혜란 기자입니다.
오늘 한국타이어가 글로벌 자동차 열관리 기업 한온시스템 인수를 마무리했습니다. 앞서 지난달 23일 신주 취득을 완료한 한국타이어는 오늘 한온시스템 최대 주주인 한행컴퍼니가 가진 구주 취득을 마치며 한온시스템의 최대 주주로 올라섰습니다. 한국타이어는 한온시스템 인수로 글로벌 자산 총액이 26조 원 규모로 증가하며 타이어 기업 중에선 최초로 재계 30대 그룹에 진입하게 됐습니다. 지난 1986년 한라그룹과 미국 포드가 합작한 한라공조에서 시작한 한온시스템. 한온시스템은 전기차의 주행거리와 배터리 성능 관리에 영향을 주는 핵심적인 기술로 꼽히는 열관리 기술 사업을 전개해왔습니다. 한국타이어는 2021년 배터리 제조사를 합병한 데 이어 이번엔 한온시스템을 인수하면서 비타이어 부문인 배터리의 열관리 기술까지 종합적으로 아우르는 포트폴리오를 완성하게 됐습니다. 한국엔컴퍼니 그룹과 한온시스템은 자원과 기술을 통합해 시너지를 높이고 미래 신성장 동력을 창출한다는 전략. 전기차 시장은 캐즘 장기화로 주춤하지만 완성차 업체들이 궁극적으로 전동화 전환을 준비하고 있는 만큼 다가올 부품 경쟁에 빠르게 대응해 나서는 것으로 분석됩니다. 사업 시너지를 위해 한온시스템 인수라는 승부수를 던진 한국타이어. 조현범 한국엔컴퍼니 그룹 회장은 어제 그룹 특유의 프로액티브한 도전을 이어가자며 가장 위험한 것은 변화를 피하려는 태도라는 신년사를 남기며 그룹 내에서 혁신을 다시 한번 강조했습니다. 서울경제TV 이혜란입니다. 올해 은행권에서는 조직 및 경영 전반의 대규모 변화가 예상됩니다. 5대 시중은행 중 4곳의 은행장이 전격 교체된 가운데 은행장들은 신년사를 통해 조직 슬림화와 경영 효율화를 강조하고 나섰습니다. 이연아 기자가 보도합니다. 국내 5대 시중은행 가운데 신한은행을 제외한 4대 시중은행에서 은행장이 전격 교체됐습니다. 지난달 31일 정진환 신임 우리은행장을 시작으로 어제 이환주 신임 KB국민은행장과 이호성 신임 하나은행장, 정상혁 신한은행장 취임식이 진행됐고 오늘 강태영 신임 NH농협은행장 취임식까지 마무리되면서 본격적인 업무에 나섰습니다. 5대 시중은행 모두 올해 대내외 불확실성을 대비하기 위한 경영 효율화를 강조하고 나섰습니다. 앞서 국민은행은 기존 31개 본부 139개 부 체제를 27개 본부 117개 부 체제로 조정했고 우리은행은 본부 조직을 20개 그룹에서 17개 그룹으로 축소, 부행장도 기존 23명에서 18명으로 줄였습니다. 하나은행은 본점 12개 부서를 기존 부서에 통폐합하는 작업을 진행했고 신한은행은 본부 부서 슬림화, 현장 영업력 강화를 위한 부서장 정기 인사를 단행했습니다. 은행권에서는 지난해 말부터 희망퇴직 바람도 거세게 불고 있습니다. 농협, 신한, 국민, 하나은행에 이어 우리은행도 희망퇴직을 시행합니다. 일부 은행에서는 희망퇴직 대상자 나이를 38세 이상으로 낮추며 인사적체 해소와 비용 절감에 나서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은행권에서는 올해 본격적인 책무구조도 시행에 따른 내부 통제 강화가 한창입니다. 5대 시중은행장 모두 신년사를 통해 내부 통제 관리 감독 강화와 조직 체질 개선을 강조하고 나섰습니다. 금융지주사와 은행에서는 내부 통제 강화를 위해 조직 개편도 단행하고 임원별 역할을 세분화했는데 신한금융의 경우 직속기구로 독립 편제했습니다. 여기에 정부의 1.8%대 경제 성장률과 시장의 원달러 환율 1,500원 선 전망, 미국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과 국내 정치 불확실성 확대 등이 맞물림에 따라 은행권은 건전성과 유동성 관리에 총력을 기울이겠다는 계획입니다. 서울경제TV 이연아입니다. 국내외 정세 불안으로 금융시장 변동성이 커지면서 보험과 카드업계에도 위기감이 감지되고 있습니다. 보험과 카드업권 CEO들은 올해 경영 환경이 그 어느 때보다도 불확실성이 커졌다고 진단하면서 혁신을 통한 경쟁력 강화와 위기 관리를 생존 전략으로 제시했습니다. 김도아 기자입니다. 보험과 카드사 CEO들이 신년사를 통해 올해 경영 전략 핵심 키워드로 혁신과 경쟁을 꼽았습니다. 금리 인하기를 맞은 업권별 표정은 엇갈리지만 급변하는 경영 환경에서 느끼는 위기감은 모두 같습니다. 보험업계는 새롭게 도입한 회계 기준에 대한 금융당국의 추가적인 규제와 금리 대응을 최우선 과제로 보고 있습니다. 인구 구조와 기후변화, 기술 발전 등으로 격변기에 놓인 경영 환경. 여기에 금리 인하까지 겹치면서 보험사들은 건전성 지표인 지급 여력 비율 킥스 방어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보험사들은 금리 인하와 회계제도 등의 영향으로 수익성과 자산 건전성 부담이 커지면서 리스크 관리와 경쟁력 강화에 전사적 역량을 다한다는 방침입니다. 홍원학 삼성생명 사장은 신년사를 통해 헬스케어와 신탁, 시니어 비즈니스 등 새로운 영역에 도전해 고객의 생애 전반, 나아가 사후까지도 연계 관리하는 서비스로 차별화하겠다는 포부를 밝혔습니다. 이문화 삼성화재 사장은 2025년은 경기 침체 우려, 저출산 고령화 및 기후위기 등 여러 가지 복잡한 상황들이 우리 앞에 놓여 있고 이제 이러한 복잡성은 상수가 됐다면서 이처럼 복잡한 경쟁 상황에 성공적으로 대응하려면 조직의 민첩성과 안정적으로 성과를 창출할 수 있는 회복 탄력성이 있는 조직력을 갖추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카드업계는 금리 인하기 진입으로 조달 비용이 줄면서 한숨 돌린 모양새입니다. 하지만 결제 분야를 둘러싼 페이사들과의 경쟁과 신용 판매업 악화로 수익성 방어를 위한 고민은 깊어지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카드사 CEO들은 변화와 혁신을 올해 경영 핵심 키워드로 강조하며 수익성 강화에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박창훈 신한카드 사장은 변화와 혁신의 의지로 카드업의 본질을 향해 묵묵히 도전하자며 페이먼트 프로세스 혁신과 스캔들 제로, 페이먼트 경쟁력에 따른 시장 지위의 확대, 지속 가능한 수익성 창출이 카드사의 존재 이유이자 본질적 지향점이라고 밝혔습니다. 서울경제TV 김도아입니다. 새해 우리 기업들이 로봇을 미래 먹거리로 꼽고 합종 연행에 나서는 등 사업에 힘을 주고 있습니다. 로봇 산업은 인공지능 기술과 결합해 휴머노이드와 자율주행, 웨어러블까지 기술 패권 경쟁이 치열한 모습인데요. 김혜영 기자입니다. 로봇 산업의 판이 커지고 있습니다. 생성형 AI 개발에 속도가 붙자 이를 탑재한 휴머노이드 로봇 시장으로 산업군이 확장되는 모습입니다. 로봇 산업이 넥스트 AI로 급부상하고 있는 겁니다. 휴머노이드 산업의 글로벌 업체들이 앞서 나가고 있고 공급망을 갖추려 할 겁니다. 펀더멘탈이 조금씩 보여지는 한 해가 2025년이 될 가능성이 높고요. 삼성전자가 연초 가장 먼저 주목한 산업은 로봇 분야. 카이스트 연구진이 설립한 로봇 전문 기업 레인보우 로보틱스를 자회사로 편입했습니다. 콜옵션을 행사해 기존 14.7%에서 35%로 지분율을 늘리며 최대 주주 자리에 오른 겁니다. 대표이사 직속의 미래 로봇 추진단도 신설했습니다. 로봇 원천 기술 경쟁력을 확보해 핵심 성장 동력으로 키우겠다는 보관입니다. LG그룹도 로봇 사업에 방점을 찍었습니다. 구강모 회장은 올해 신년사에서 LG의 미래로 AI와 로봇을 꼽았습니다. LG는 AI 기반의 서비스 로봇 클로이를 앞세워 유통과 물류 등 기업 간 거래 시장 공략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지난해에는 미국 AI 자율주행 서비스 로봇 기업인 베어 로보틱스에 $6천만 투자를 단행하기도 했습니다. 현대차 그룹도 휴머노이드 로봇 상용화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앞서 지난 2021년 보스턴 다이내믹스를 인수해 로봇 시장에 뛰어들었습니다. 한편 국제로봇협회는 2026년 글로벌 로봇 시장 규모가 약 100조 원에 달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2021년보다 2배 넘게 성장할 거란 관측입니다. 서울경제TV 김혜영입니다. 유통업계가 새해부터 제과와 음료, 화장품, 생활용품 가격을 잇따라 올리고 있습니다. 원자재 값이 상승한 데다 원달러 환율이 급격히 오르는 등 불확실성이 커진 영향인데요. 새해 벽두부터 소비자들의 장바구니 물가에 적신호가 켜지는 모습입니다. 이수빈 기자입니다. 새해 들어 식음료와 화장품, 생활용품 가격이 올랐습니다. 기업들은 탄핵 정국 속에서 환율이 급격히 올라 가격 인상이 불가피하다는 입장. 식품회사들은 밀가루, 코코아 등 주요 원자재값 상승을 이유로 제과 제품의 가격을 올리고 있습니다. 오리온은 이달 1일부터 초코를 사용한 대표 제품들의 가격을 올렸습니다. 이에 따라 초코송이는 기존 1,000원에서 1,200원으로 200원 올랐고 참붕어빵은 4,200원에서 4,500원으로 300원 인상됐습니다. 혜태제과도 홈런볼, 포키 등 초코가 들어간 10개 제품의 가격을 평균 8.6% 인상했습니다. 음료와 맥주 가격도 올랐습니다. 동아 우츠카는 포카리 스웨트와 데미소다 등 주요 음료 제품의 가격을 100원씩 인상했습니다.
또 코젤, 페로니 등 수입 맥주 가격이 약 10% 올라 기존 12,000원이었던 수입 맥주 4캔 묶음 판매도 13,000원으로 인상됐습니다. 화장품 업계도 가격 인상에 나서고 있습니다. 아모레퍼시픽 브랜드 에뛰드의 단색 섀도우 제품의 가격은 500원 인상됐고 설화수는 오는 3월 가격 인상을 논의 중입니다. 미샤 어필을 운영하는 에이블 CNC도 가격 인상에 나서 섀도우와 립펜슬, 리무버 등 18개 제품을 최대 2,000원씩 올렸습니다. 새해부터 생활물가의 적신호가 켜진 상황. 불안한 전국이 지속되는 가운데 소비자들의 장바구니 부담은 더 커질 전망입니다. 서울경제TV 이수빈입니다. 무안공항 참사 책임론에 제주항공의 모기업인 애경그룹에 불똥이 튀고 있습니다. 계열사 가습기 살균제 사건 등이 재조명되며 소비자 사이에서 애경그룹 브랜드 불매운동까지 시작된 상황인데요. 캐시카우 역할을 하던 애경케미칼의 실적 악화와 잇단 항공권 예약 취소, 브랜드 이미지 타격이 겹쳐 애경그룹의 위기감이 번지고 있습니다. 김효진 기자입니다. 제주항공의 모기업인 애경그룹에 불똥이 튀고 있습니다. 무안공항 참사 책임론이 고개를 들며 애경그룹 브랜드에 대한 소비자 불매운동이 일어난 것. 여러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애경그룹 브랜드를 불매하자는 글과 함께 브랜드 목록이 올라왔습니다. 특히 소비자와 밀접한 생활용품, 쇼핑몰, 화장품 브랜드가 대다수입니다. 애경그룹은 참사가 일어난 지난 29일 장영신 회장이 나서 신속히 사고를 수습하고 필요한 조치를 위해 그룹 차원에서 총력을 다하겠다는 사과문을 냈습니다. 하지만 소비자들은 98명의 사상자를 낸 애경산업의 가습기 살균제 사태를 언급하며 애경그룹에 대한 반감이 확산하고 있습니다. 무안공항 참사로 인한 제주항공 예약 취소권 환불과 자회사 브랜드 불매운동까지 겹쳐 애경그룹은 타격이 불가피할 전망입니다. 현재 제주항공이 고객들에게 항공권을 판매하고 받은 선수금 규모는 2,606억 원. 국내 저비용 항공사 중 최대 규모입니다. 제주항공은 참사 후 오는 3월 29일 이전 출발하는 국내선과 국제선 노선에 대해 수수료 없는 취소를 약속해 취소권은 늘어날 것으로 전망됩니다. 애경그룹의 캐시카우 역할을 해온 애경케미칼이 석유화학 업황 악화로 제 역할을 하고 있지 못한 상황. 코로나19 사태 이후 여행 수요 회복으로 애경그룹의 힘이 되던 제주항공에 어려움이 닥치고 불매운동 등 브랜드 이미지 타격 등이 겹치면서 애경그룹에 위기가 닥치는 모습입니다. 서울경제TV 김효진입니다. 건설업계 최고 경영자들이 신년사를 통해 안전은 물론 선택과 집중으로 수익성을 확보하자며 내실 경영을 메시지로 내놨습니다. 올해도 국내 건설업계는 보릿고개가 예상될 정도로 힘든 한 해가 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이럴 때일수록 기본에 충실하고 내실을 다지자는 의미를 담았는데요. 이지영 기자입니다. 대형 건설사 CEO들이 신년사 키워드로 안전과 내실 경영을 꼽았습니다. 올해에도 공사비급 등과 정치적 불확실성 확대 등 건설업계의 불황이 이어질 거란 전망 때문으로 풀이됩니다. 허윤홍 GS건설 대표이사는 올해 경영 방침으로 안전과 신규 사업 발굴 등을 제시했습니다. 허 대표는 선택과 집중을 통해 중장기 사업의 기반을 다지고 미래지향적 신규 사업 발굴에 초점을 맞추겠다고 강조했습니다. 김보현 대우건설 대표이사도 안전이 확보돼야 실적과 성과도 의미 있다며 안전을 최우선 키워드로 내세웠습니다. 이어 내실 경영에 집중해 재무 안정성을 확보해 나가자고 말했습니다. DLENC와 롯데건설, SK에코플랜트도 안전에 더해 경영 효율화를 강조했습니다. 박상신 DLENC 대표는 모든 사업 추진은 현금 흐름을 중심으로 판단해야 한다며 신규 수주 사업의 안정성 확보를 당부했습니다. 박현철 롯데건설 대표이사는 의식 전환으로 일하는 방식을 개선해야 한다며 경영 효율과 체질 개선 실천을 목표로 삼았습니다. SK에코플랜트는 장동현 부회장과 김영근 사장이 함께 신년사를 통해 변화와 혁신을 주문했습니다. 이들은 건전한 재무 구조를 완성하고 안정적인 사업 구조를 확보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서울경제TV 이지영입니다. 중소기업 중앙회가 오늘 여의도 중기중앙회에서 중소기업인 신년 인사회를 개최했습니다. 중소기업인 신년 인사회는 새해를 맞아 중소기업인들이 대한민국 경제 제도약을 다짐하고 정부, 국회, 유관기관과 함께
한 해 청사진을 그리는 장입니다. 이날 행사에는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과 우원식 국회의장, 전국 중소기업 대표와 단체 등 각계 주요 인사 400명이 참석했습니다. 김기문 중기중앙회장은 정치 혼란과 이념 갈등으로 우리 기업인들의 상황이 어렵다며 국회는 경제와 민생 입법에 매진하고 정부는 흔들림 없이 경제정책을 펼쳐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최 권한대행은 최근 우리 경제는 어느 때보다 대내외 불확실성이 큰 상황이라며 중소기업 투자가 확대될 수 있도록 중소 중견기업을 대상으로 임시 투자세액공제를 도입하는 등 과감하고 파격적인 지원 방안을 적극 강구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삼성물산 건설부문이 한남 4구역 재개발에 12,000평 규모의 커뮤니티를 제안했습니다. 이는 서울시청 잔디광장 6배 규모이며 한남 일대 최대 규모입니다. 삼성물산은 커뮤니티 규모에 걸맞는 다양한 프로그램도 운영할 방침입니다. 5개 단지의 블록별로 커뮤니티 시설을 배치했는데 연회장과 조식 카페, 테니스, 클라이밍 스포츠 시설, 키즈 카페 등 111가지 종류, 175개의 프로그램을 구성했습니다. 삼성물산은 단지 입주 이후에도 안전과 품질 유지 관리를 10년 동안 보장하고 식재 조경 관리 등 가든케어 서비스와 단지 전담 하자보수 AS 센터도 10년간 운영한다는 계획입니다. 한편 한남 4구역 재개발 조합은 오는 18일 시공사 선정을 위한 총회를 개최할 예정입니다. 서울경제 뉴스5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